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12주째 강의를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우리가 영어 논문에 지금 영어 문장의 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 논문의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앞에 이제 논문 작성에 대해서 벌써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하게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학위 논문이 있고요. 보통 thesis,라고 그러고요. 학술지 논문, journal paper, 또 학술대 논문을 우리가 proceeding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학교나 학회에 따라서 우리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논문의 일반적인 구조는 introduction과 research method, 또한 experimental method, 그 다음에 그 결과들, 연구 결과들을 하는 research and discussion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summarize하는 conclusion 파트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introduction 파트에서는 nature and scope of the problem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view of pertinent literature라든지, 그 다음 method of research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principal research를 우선 미리 우리가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rincipal conclusion까지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소개를 한다. 그래서 introduction이다. 그 다음 research method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experimental method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장 또는 절로 구성 가능하고요. 연구 방법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실험이 아닌 경우는 theoretical한 걸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 research method라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야 되고요. 이론적인 논문의 경우에는 좀 자세한 수학적인 유도의 과정도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험 논문에서는 어떤 실험 방법, experimental method를 하고, 가급적 아주 상세한 기술을 하는 게 좋다. 실험은 그래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research and discussion 파트에서는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 실험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널 페이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실험 그 파트에서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데이터만 제시해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생각을 해서 실험한 거 전부 다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토픽에 맞는 결과들을 엑기스를 좀 뽑아서 대표적인 것만,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실험을 한 이미 얻어진 결과이기에, 그 다음에 결과의 과학적인 의미, 이거 참 부여하는 게 어렵다 그랬고요. 그 다음 기존 결과의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우수성을 더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conclusion 파트에서는 연구 결과와 이의 분석을 통한 결론을 맺는데, 앞에 결과들을 잘 서머라이즈하고 과학적 의미들을 분석과 해석을 집어넣은 것을 잘 요약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타이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이틀은 논문의 제목은 the most precise words로 해야 된다. 아주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단어들의 나열로서 the words that indicate the main point of the paper, 페이퍼의 아주 중요한 중요점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포함하고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the words가 어떻게 해요? that are convenient for indexing. 인덱싱하기에 아주, 그러니까 중심어 키워드로서 자리매하기에 참 충분한 그러한 아주 편리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것들보다는 이게 더 괜찮은 타이틀이다. 그래서 아주 조금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모디피케이션 이펙트인데 아주 모호한 얘기를 보면은 구체적이죠? Effect of lighter lower arms.
아주 가볍고 작게 뭐 낮게 낮은 암들을 어디 있어요? 읽기에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bstract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reference, tables and figures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적에 그 논문에 기술되어진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인 인포메이션을 introduction을 먼저 써야 되고요. 그죠? introduction을 그 다음에 experimental method나 research method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실험의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figure들을 만들고요. 그 figure들, 그러니까 결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디스커션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잘 요약을 해서 conclusion을 쓰고 거기에 맞는 introduction을 작성하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잘 모아가지고 abstract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reference들을 달아주고요, 그죠? introduction 파트에서 많이 인용하였던 또한 그 discussion 파트에서 비교를 할 적에 인용하였던 그런 reference들을 아주 명확하게 달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한 5개를 추출해냈다가 그걸 가지고 그것들을 잘 포함하는 타이틀을 해서 논문 투고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와 계획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보고서에는 보면 인포머라는 리포트가 있고요. 보고서가 작성되는 기간 내부용으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인포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맷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long informal repor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랬다. 아주 긴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 그랬고요. formal한 리포트로는 이렇게 우리가 외부 기관을 위한 보고서로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주어진다. 인포멀한 어떤 interim report 내부 보고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부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proposal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저도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개 내지 두세 개의 proposal은 꾸준히 써왔는데 그건 뭐냐면 request for financial support 그러니까 어떤 자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러한 건데 그 포맷은 title page와 abstract table of contents and introduction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내용은 없느냐? 내용이 없을 수가 거의 없는 게요. 프로포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진행되어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들을 하겠다는 계획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description of proposal research에 되어 있고요. proposed then 아주 제한된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stitutional resources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그죠? 우리가 할 역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list of references 내가 이 proposal을 쓰는데 아주 인용했고 그 다음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문헌들과 아티클들을 쓰고 personal한 거 human 어떤 뭐 이런 것들 써줘야 돼요. 그럼 proposed budget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appendi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10장을 마치고요.
영어 발표 이제 11장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영어 발표 및 면접에 대해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어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아주 뭐랍니까? 친근하지 않고 그죠? 그러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함으로 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이죠, 그죠? pronunciation이라든지 intonation 이런 게 우리가 원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참 따라하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토익 같은 경우도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다. 기업체에서 토익 점수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또 선호하는, 왜냐하면은 실용적인 영어인데 토익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도 더욱더 실용적인 것이 말하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즘 아주 뭐랍니까 글로벌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발표하는 기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표는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또 월드와이드 그러한 기업체에 다국적 기업이라 이런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영어 면접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학교에 뭐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다 하게 되죠. 영어 발표와 영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학연수도 갔다 오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어 캠프 이런 데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12주나 13주 강의, 이제 아마 12주 강의를 정도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코로나 이게 끝나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도 학교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오셔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어로 발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발표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발표 자료를 올려놓고 충분히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영어 작문을 먼저 해야 돼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다 보면 응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 발표도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과 그냥 같이 공부하고 좀 더 나은 걸 제시해 준다는 정도의 의해서 발음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발음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 세그먼트라는 세그먼트가 뭔가 알죠? 어떤 말이 부분들이다, 그죠? 그 다음에 words and intonation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sentences 문장들을 어떻게 할 건가, 단어들은 어떻게 읽을 건가, 뭐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운드 세그먼트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음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을 내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음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음소,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 있죠. 저도 이거 미국에 가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F 발음을 잘 못하죠. F하고 P하고 이게 훈련이 많이 안 되면은, 의식적으로 해서 훈련이 안 되면은 우리는 막 혼동해 쓰는 것 같아요. 혼동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같이 집어내요.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PH나 GH 이런 것들이 F의 발음을 내는 거. find죠, 그죠? philosophy, rough 이런 말이 rough. 무슨 뜻인가는 다 아시죠, 그죠? find, philosophy, rough 전부 다 F 발음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language, 이 G 발음인데 G 발음 잘 못 내요, 사실은. 우리가 잘 내는 것 같지만 잘 못 내는 거예요. Z냐, G냐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language 같은 경우 L 발음 제일 어렵죠. L, R 발음 어렵잖아요. milk 이 발음이 미국에 가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발음입니다. 우리는 뭐 한국에서 밀크 쉬운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같이 카페에 갔는데 자기 영어 잘한다고 밀크를 못 사오는 거예요. 오히려 미역이라고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 미역이라고 해요. 와, 바닐라하고 밀크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R 발음은요 혀를 더 말아야 되죠. L은 발음하기가 쉬운 거 이제 규칙은요 그냥 그 혀로 이제 그 뭐야 이의 이 뿌리를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뿌리를 친다 생각하시면은 말리지 않게끔 친다 생각하면 되고요. R은 치면 안 돼요. 말아줘야 되죠, 그죠? rice 오히려 wise에 가깝게 판다 생각하면 돼요. rice 좀만 혀 말아주면 되죠. rust 하고요. 먼지, dust, rust. 그 다음에 th 발음 잘 안 하죠, 그죠? th냐, the냐, 그죠? 혀를 어떻게 할 거냐? the, thin, thick, further이죠. further. 그 다음에 than, 그죠? 그래서 번데기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F 발음하고 똑같이 V 발음 이거하고는 우리 혼돈을 잘하는 게 B 발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혀를 깨물어야 되죠. 혀가 아니라 입술을 깨물어야 되지 참. various고요. variable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약한 단어들인데 이거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읽을 적에 저도 가서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문장 안에서 읽을 적에 의식적으로 이러한 어떤 발음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뭐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킬러 컨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실래요? 와 이게 참 L하고 R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킬러 컨비네이션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동시에 나오는 걸 우리가 킬러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L하고 R는 large. 그 다음에 go. 어렵죠? go. R인 것 같으면서도 L을 내줘야 된다, 그죠? FP라고 하죠. platform. 이거는 플랫폼이죠. platform. perf이죠. 네. 이로 입술을 한번 깨물러야 된다. 그 다음에 S하고 T도 힘들어요. 두 개 다 쓴데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떠죠. south, north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듣고 있으면은 south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또 confusing한 아주 혼동스러운 pairs가 있죠, 그죠? walk하고 이거는 work이죠, work. L이 무음이면 이거는 work. 그 다음에 pin하고 fin 이거는 lock 잠그다인데 이거는 rock 바위다, 그죠? rock. 그 다음에 flame이에요, flame. 불꽃인가요? flame. 근데 이거는 frame이에요, frame. 어떤 털을 말한다, 그죠? loose하고 rip하고 rave다, 그죠? 이거는 뭐죠? 입술 rip이고요. 이거는 rave는 갈비뼈를 말한다, 그죠?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confusing한 pairs를 하는데요.
한 2, 3년 동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미국 가서 사는데 이거 제일 많이 헷갈렸던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요 confusing pair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헷갈렸어요. 저는 killer combination에서는요 L하고 R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L하고 R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훈련을 시킬 적에 그 훈련시켜주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짜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는데 가면은 L하고 R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간장, 공장, 공장장 이렇게 연습하듯이 계속하게 시켜요.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아니면은 단어의 나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될 겁니다. 발음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단어의 발음에 있어서 vowels 뭐인가요? Pronounced with a different levels of emphasis. different levels. 아주 다른 수준으로 강조한다. 그 다음에 stress or accent를 우리가 accent 강조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full stress, partial stress가 있고요, no stress가 있고. 그래서 강조하지 않는 full로 강조해야 되는 것 partially,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vector and scalar인데 vector and vectorial 이렇게 되죠. vectorial. 그러니까 vector라고 읽어지게는 여기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vectorial 그러니까 내 형용사의 형태로 vectorial이라는 거예요. vectorial.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 강조점을 줄 건가, 이 스트레스를 줄 건가에 대해서 다르다. 명동전후 뭐 이런 걸 우리가 명사일 때 어디 주고 동사일 때는 어떻게 줄 건가.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사 앞에 있다 그러죠. vector. 동사 뒤에 vectorial.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장들도 좀 살펴보면은 그러한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음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라든지 액센트를 주는 데 있어서 그런 규칙들을 몇 개 외워놓으면 참 좋다. 근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발음을 잘 못해요. 그냥 플랫하게 읽어가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보고 문장을 읽으라 그러면은 그냥 단어의 나열처럼 플랫하게 읽어가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가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더 이해를 잘할지 몰라요. 왜냐? 자기도 그게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영어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중국에도 보면 사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했다가 낮췄다가 강조했다가 낮았다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말은 조금 플랫한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발음에 있어서는요 stress for important wor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 언급되지 않은 new information 한 그러한 새로운 어떤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야 된다.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onation 엄나지죠. 그죠? for different sentence types 우리가 평서문이냐 책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different sentence type 그러니까 sentence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intonation을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 pause를 어떻게 할까? pause. 그래서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했는데 intonation for different sentence type 같은 경우는 평서문이냐 아니면은 yes or no로 대답해야 하는 의문문인가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죠?
is나 뭐 이런 으로 물질 yes or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yes or no가 아닌 뭡니까? what, how 이 의문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물을 적에는 yes와 no로 대답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또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퍼즐이라는 걸 생각할 때 퍼즐가 뭔지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1형식이냐, 2형식이냐, 형식에 대해서 문장에 아니면은 종속절과 뭐 주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식절이 있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장에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어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많이 읽어보는 것이 영어를 소리 내어서 많이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요즘은 온라인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원어민이 하는 그러한 읽어주는 게 있다면요 그것을 그대로 미미킹하면서 따라가면서 반복해보는 게 그냥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읽었는가를 이런 룰을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빨리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